극우와 기독교가 만나는 곳에 가짜뉴스 공장이 있었다. 한겨레는 2달여 동안 가짜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세력을 추적했는데요.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100여 개의 유튜브 채널, 50여 개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전수조사하고 연결망 분석 기법을 통해 생산자와 전달자의 실체를 찾아냈습니다. 가짜뉴스의 뿌리와 극우 기독교 세력의 현주소를 해부하는 탐사 계획을 직접 진행한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탐사팀의 김한입니다. 네, 보니까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공장이 어디 있는 건가요? 어디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림을 하나 보시죠. 네, 저희가 찾아낸 이제 가짜뉴스 3단 연결망 분석인데요. 네.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제 이슈들입니다. 가짜뉴스 관련 이슈들, 뭐 이슬람에 난민이 들어왔을 때 이제 퍼진 뉴스인데 할랄 단지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서는 강간의 100%가 이민자 때문에 발생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수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뭐 교사가 해고됐다. 뭐 이런 뉴스들인데요. 이런 이제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유통됐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요 가운데에 있는 파란 색깔로 표현된 부분들이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주요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녹색깔 점들이 이제 이 뉴스들을 주요하게 발언하고 있는 스피커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인데요. 뿌리는 사람들이요? 네. 네. 이게 22개의 가짜뉴스, 20개의 채널, 그리고 25명의 인물을 분석해 본 결과 네.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들의 네트워크 허브로 떠오른 게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네. 그럼 이 연결망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한 건가요? 이 연결망 분석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요. 가짜뉴스의 특성상 출처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거의 뭐 미션 임파서블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돌았던 그리고 제일 가짜뉴스 이미 증명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22건의 가짜뉴스를 먼저 추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22건의 가짜뉴스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됐는지를 그 SNS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인 노드엑셀을 통해서 특정 단어를 중심으로 키워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라고 하는 전체 플랫폼에서 뭐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사용했던 것들이 뭐 수간 합법화, 동성애가 되면 동성애가 인정되면 네. 수간도 합법화된다 이런 네. 주장의 가짜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슬람 강간, 그러니까 이슬람 제주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슬람 이민자들이 강간을 한다 이런 이제 네. 뉴스들이 돌았었는데 그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주요 영상 정보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짜 뉴스, 이런 22개의 가짜 뉴스를 최소 1회 이상 다뤘던 채널들 중에 유튜브 채널을 말씀하시는 유튜브 거죠? 채널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들 중에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네. 총 누적 조회수가 10만 이상인 채널을 추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추리니까 한 20여 개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 20여 개의 채널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관련된 네트워크 채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채널들이 어떤 인물들의 발언, 강연, 그리고 글들을 인용했는가를 다시 추적을 했고요. 네. 그 결과 이제 한 25명 정도의 인물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인물 가운데 21명이 네. 이 에스더 기도 운동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고 네. 이 가짜뉴스와 채널 그리고 인물들이 모두 에스더 기도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 되고 있었다. 이 관계를 밝혀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따라가 봤더니 네. 거기에 기독교 관련 채널들이 있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뿌리는 사람들도 네. 이 기독교 관련된 사람들이 그걸 뿌리고 있었다. 이걸 확인했다. 취재 과정에서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가 유통이 되는 건가요? 이들 가짜뉴스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해외 어디선가 이미 보도가 됐다. 네. 혹은 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말머리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뭐 충격적인 진실, 뭐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의 말머리를 달고 네. 엉뚱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수간도 합법화된다라는 거의 근거는 어떤 거냐면 해외에서 수간을 이미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네. 수간을 어떤 나라들이 처벌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외신 보도를 인용해요.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수간에 대한 조항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동물과 그렇겠죠, 당연히. 동물과 네. 성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거를 동물과 성행위를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만드는 상황을 놓고 이거 봐라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 그런 나라들이 공교롭게도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젠더 문제에서 좀 앞서 있는 나라들인데 유럽의 그런 나라들도 이제는 수간을 처벌하려고 금지한다. 네. 이렇게 하는 뉴스를 마치 가지고 원래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그 이제 해외 사이트니까 이제 그 이미지나 제목 정도만 이제 인용하는 네.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난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 뭐냐면 난민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돌았던 가짜 뉴스들이 뭐 스웨덴에서 92%의 성범죄가 난민에 의해서 발생한다. 뭐 아프간 이민자들이 성범죄율이 79배가 더 높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뭐 노르웨이에서 발생하는 강간의 100%가 이민자들이 한 거다. 네. 이런 내용들이 해외 언론에 근거가 있는 것처럼 카톡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유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것들을 받아서 보도한 그 언론들도 있어요. 네. 언론사들도. 근데 받아서 보도를 했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건가요? 이런 뉴스가 돌고 있다? 돌고 있다. 난민에 네. 대한 어떤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데 뭐 유럽에서 난민의 성범죄율이 높다라는 뭐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보도를. 네. 근데 그런 사이트들을 저희가 다 원문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정 사이트들에 모여 있어요. 근데 그런 사이트들은 뭐냐면 뉴스 사이트를 가장한 혐오 사이트거나 네. 아니면 영미와 유럽권에는 풍자나 페이크를 전문적으로 하는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페이지들이 없으니까 그게 네. 굉장히 낯선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포털에 있는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담으로 뭐 어떤 걸 올린다든지 서로 이제 키득키득하는 내용들을 올리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뉴스인 것처럼 포장해서 올리는 사이트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이트들의 해외 평가 같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뭐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ABC 뉴스와 도메인이 유사한 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 사이트의 운영자와 편집자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은 사이트들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캡처로 이제 근거인 것처럼 인용이 돼서 가짜 뉴스를 증명하는 어떤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가짜 뉴스를 뭐 일종 기독교의 유튜브 채널에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짜 뉴스가 배포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 과거에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통한 그러니까 개인 폐쇄적인 사적 SNS를 통한 유통이 굉장히 많았다면 유튜브 이후에는 유튜브에 어떤 원문이 되는 동영상 링크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이것이 되게 공공연히 퍼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네. 거를 이제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포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글이 에스더 기도 운동의 대표인 이용희 대표가 에스더 기도 운동 그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슬람 인구가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고 해서 밑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공공장소에 무슬람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뭐 할랄 식당을 제공해 달라고 한다. 샤리아로 판결하는 시리아 법정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다음에 샤리아 경찰, 그러니까 이슬람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겠다고 자치 치안권을 요구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근데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 문구들이 서울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은 지금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제목을 달고 그대로 카카오톡에서 굉장히 많은 방에서 유포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글의 원문을 이용희 대표가 이제 작성을 했던 거고요. 네. 이거에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외신 화면 같은 것들입니다. 이 화면이 그 아동 성폭행이 우리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이슬람들이 덴마크에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동 성폭행을 이슬람들이 문화로 저지른다 네. 이런 내용인데 이 기사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다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도 가짜 뉴스인 네, 건가요? 그렇죠. 이 기사 자체도 유럽이나 영미권의 가짜 뉴스들을 그대로 이제 옮긴. 그리고 저 그림들 같은 것들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요. 저 그림도 사실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조악하게 서로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이슬람의 상징인 모자를 쓴 분이 있고 옆에 이제 그림들을 붙여놓은 건데 저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자, 이것 봐라.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된 건데 이 부분이 바로 에스더 기도 운동의 대표인 이용희 대표가 직접 만든 그 가짜 뉴스들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방송에서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유통이 되는지에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방송에서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배포하면서 누가 얼만큼 돈을 버는지 그리고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끝단, 그 근본적인 끝단에는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